고요가 짙게 내려앉은 도시의 새벽. 유리창에 어린 푸르스름한 새벽빛은 재현의 얼굴 위로 아련하게 부서졌다. 그녀는 낡은 아파트의 좁은 방, 책상 앞에 앉아 밤새도록 읽던 고서를 조심스레 덮었다. 종이의 텁텁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재현은 27,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세상의 속도와는 조금 다른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서점, 흐르는 책갈피는 상업지구와는 거리가 먼 인적이 드문 골목 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치기 일쑤였다. 하지만 재현에게 그곳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난 성소였다. 재현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새벽을 여는 시내버스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때 덮어두었던 책갈피 사이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낡고 바랜 종이였다. 그녀는 그것을 주워 들었다. 거기에는 붓으로 쓴 듯한 힘있지만 섬세한 필체의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느 지점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다. 재현은 이 문장이 언제, 누가, 왜 이 책에 끼워 넣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이 책은 특별히 오래된 문학 서적으로 어쩌면 100번지년도 더 된 역사를 지니고 있을지 모른다. 그녀는 손끝으로 글자를 천천히 더듬었다. 왠지 모르게 가슴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울림이 전해져 왔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연결이라.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의 일상은 늘 평온했다. 아침이면 서점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책먼지를 털어내고 가끔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특별한 사건도 극적인 만남도 없었다. 그녀는 그런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왔다. 며칠 후 서점의 일상은 예상치 못한 미세한 파문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오후였다. 빗줄기가 서점의 낡은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다. 재현은 창가에 기대어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젖은 코트 차림의 남자가 서점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우산을 접어 문 옆에 세워두고 잠시 서점 내부를 둘러보았다. 남자는 깔끔한 외투 아래로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젖은 머리카락에서는 짙은 커피 향 같은 것이 났다. 그는 외모가 준수했지만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깊은 피로와 쓸쓸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세상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천천히 서가 사이를 거닐었다.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럽고 신중했으며 손길이 닿는 책 한 권 한 권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재현은 습관적으로 손님의 행동을 살피다가 그의 시선이 특정 서가에 머무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그녀가 며칠 전 그 메모를 발견했던 오래된 고서들이 꽂혀 있는 곳이었다. 남자는 서가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그러다 마침내 한 권의 책을 꺼내 들었다. 놀랍게도 그 책은 재현이 메모를 발견했던 바로 그 고서였다. 재현은 순간 숨을 들이켰다. 우연일까? 아니면 그가 책을 조심스레 펼치자 그가 찾던 페이지를 찾아낸 듯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는 책을 들고 계산대로 다가왔다. 이 책 구매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왠지 모를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재현은 책을 받아 들었다. 이 책은 이미 그녀에게 단순한 상품 이상의 의미가 되어 있었다. 네, 물론이죠. 그런데 혹시 이 책의 어떤 부분이 특별히 마음에 드셨나요? 재현은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질문했다. 남자는 잠시 멈칫했다. 빗물에 젖은 어깨를 살짝 움츠리더니 미소 없이 말했다. 오래전부터 찾던 이야기라서요. 제가 잃어버린 어떤 조각을 담고 있을 것 같아서. 조각이라는 단어가 재현의 귀에 맴돌았다. 그리고 그녀는 방금 전 그가 펼쳐보았던 페이지에서 느꼈던 알 수 없는 연결감과 새벽에 발견했던 그 문구를 떠올렸다. 남자는 계산을 마치고 서점을 나서기 직전 다시 한번 재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찰나였지만 깊고 무언가를 간절히 탐색하는 듯했다. 혹시 당신도 이 책에 대해 뭔가 알고 있나요? 그가 물었다. 재현은 대답 대신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글쎄요. 그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이 책은 이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을 뿐이에요.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문을 열고 나섰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재현은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서점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조각이라는 단어와 묘한 기운은
재현의 평온한 일상 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마치 덮어두었던 퍼즐의 첫 조각을 맞춘 것처럼 그의 이름조차 묻지 않았다. 그 남자가 서점을 떠난 후 재현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그대로였지만 내부에서는 미세한 균열이 계속해서 번져나갔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남긴 흔적처럼 남자가 남긴 조각이라는 단어는 재현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자국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그 남자가 집어들었던 서가의 책들을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 책들 사이에 숨겨진 또 다른 연결의 실마리가 있을 것 같았다. 재현은 새벽에 발견했던 그 메모,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느 지점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다. 를 책상 위에 작은 메모꽂이에 꽂아두었다. 문득 눈길이 갈 때마다 그 문장은 단순한 철학적 문구가 아니라 마치 자신에게 전해지는 어떤 지령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남자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다. 젖은 머리카락, 지친 눈빛, 그리고 왠지 모르게 슬픔이 서려 있던 그 깊은 표정. 그는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그 오래된 책에서 조각을 찾으려 했을까? 이틀 후 서점 문을 닫을 무렵이었다. 재현이 마지막으로 서가 사이를 정리하고 있을 때 그녀의 눈이 한쪽 구석에 먼지 쌓인 상자에 멈췄다. 그녀는 그 상자가 서점을 물려받을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이게 뭐였더라? 재현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천조각,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사진들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1970년대쯤으로 보이는 흑백 풍경과 함께 넷된 모습의 노부부,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지만 묘하게 정겹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가 접혀 있었다. 그것은 놀랍게도 그가 사간고서에서 발견했던 것과 같은 재질의 종이였다. 그리고 그 위에 쓰인 필체 역시 놀랍도록 흡사했다. 이번에는 문장이 조금 더 길었다. 잃어버린 시간은 종종 되찾아질 수 있다. 단지 그것을 찾아 나설 용기가 필요한 것일 뿐. 재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누가 이 종이들을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숨겨 놓았을까? 그리고 왜 이 오래된 서점 구석의 상자에서 발견된 이 메모가 며칠 전 낯선 남자가 사간 책 속의 메모와 연결되는 것일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 남자, 그리고 이 메모들이 그녀의 평범한 일상 너머에 숨겨진 어떤 커다란 이야기의 입구임을 알았다. 연결의 실타래가 이제 막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 서점의 전화벨이 울렸다. 늦은 시간, 서점 전화로 걸려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재현은 잠시 망설이다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흐르는 책갈피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며칠 전 그 남자의 차분하지만 어딘가 절박했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장님, 혹시 그 책 안에 혹시 뭔가를 발견하진 않으셨나요? 아주 얇고 오래된 종이 조각 같은 거요? 재현은 숨을 멈췄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잊지 않았고 자신이 책 속에서 발견할지도 모를 조각을 확인하려 연락해 온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이 남자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재현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녀가 발견한 두 장의 메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수수께끼를 당장 풀어 헤치기보다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았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짙은 긴장감을 담고 재현에게 전달되었다. 그녀의 대답,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는 그 남자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된 듯했다. 정말이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억누를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찾는다면 어떻게 연락드려야 할까요? 재현이 물었다. 그녀는 그의 이름조차 몰랐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정후라고 합니다. 정후. 제 전화번호는? 이어지는 번호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생략함. 반드시 찾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서점에는 자주 가기 힘들어서요. 정후. 그 재현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야 그에게 이름이라는 형태가 부여되었다. 그 이름은 빗속에서 갑자기 나타났던 그날의 기억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뚜렷한 조각을 새겨 넣었다. 알겠습니다. 정후 씨. 찾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재현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녀는 전화 통화로 인해 잊고 있던 두 장의 메모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한 장은 정우가 사간 책 속에서, 다른 한 장은 서점 구석의 낡은 상자 속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필체는 흡사했고 종이의 질감도 동일했다. 이 메모들은 분명 하나의 연결고리를 의미했다. 재현은 서점의 조명을 켜두고 다시 서가로 향했다. 그녀는 정우가 샀던 고서가 꽂혀있던 서가 전체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물려준 이 서점에는 수많은 세월의 흔적과 비밀이 담겨 있을 터였다. 그녀는 책 한 권 한 권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페이지를 넘겨보고 책등과 책 사이에 손을 넣어 보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책먼지가 그녀의 코와 목을 간지럽혔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 탐색은 단순히 고객의 물건을 찾아주는 일을 넘어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거의 1시간이 흘렀을까? 재현은 한 구석, 다른 책들보다 유난히 두꺼운 낡은 사전을 발견했다. 책등에는 세상의 언어라고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사전을 꺼냈다. 책을 흔들자 얇은 종이가 아닌 묵직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안쪽에서 굴러다니는 소리가 났다. 재현은 조심스럽게 사전을 펼쳤다. 안쪽 페이지들은 마치 오래된 비밀 상자처럼 섬세하게 도려내져 있었다. 그 도려낸 공간 안에 낡은 벨벳 주머니 하나가 들어 있었다. 주머니를 꺼내자 먼지가 후욱하고 솟아올랐다. 주머니 속을 열어본 순간 재현은 다시 한번 숨을 들이켰다. 그 안에는 깨진 회중시계의 조각이 들어 있었다. 시계의 유리 부분이 산산조각 나 있었고 시계 바늘은 정확히 11시 11분에 멈춰 있었다. 무엇보다도 재현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시계의 뒷면에 새겨진 작은 문양이었다. 그것은 두 개의 실타래가 서로 얽히고 설켜 영원한 매듭을 짓고 있는 듯한 문양이었다. 그리고 그 시계 조각 옆에 또 하나의 얇은 종이가 접혀 있었다.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폈다. 이번에도 그 필체였다. 11시 11분, 연결의 시간이 멈춘 곳, 두 세계가 만나는 지점. 재현은 시계 조각과 세 장의 메모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다. 파편화된 조각들이 이제야 비로소 서로를 향해 손짓하는 듯 했다. 이 조각들은 정우가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조각이 분명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 서점, 흐르는 책갈피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정우에게 바로 연락해야 할까? 아니면 이 메모들과 시계 조각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파악해야 할까? 재현은 알 수 없는 거대한 미스테리 속으로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했다. 재현은 책상 위 세 장의 메모와 깨진 회중식의 조각을 응시했다. 11시 11분, 연결의 시간이 멈춘 곳, 두 세계가 만나는 지점. 그의 문구는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떤 비밀스러운 지침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 모든 조각을 정우에게 넘겨주기 전에 이것들이 의미하는 두 세계와 연결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시계 뒷면의 문양, 즉 두 개의 실타래가 얽힌 매듭 문양에 집중했다. 그녀의 서점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대를 이어 내려왔기 때문에 재현은 혹시 가족들에게 이 문양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재현은 서점 깊숙한 곳에 있는 거의 사용하지 않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쓰시던 낡은 책상과 먼지 쌓인 노트들이 가득했다. 노트를 하나하나 펼쳐보던 재현은 마침내 달코 다른 가죽 표지의 노트를 발견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서점 운영 외에 개인적인 관심사를 기록해둔 일기 같은 것이었다. 노트의 중간쯤 희미하게 그려진 시계 문양을 발견했다. 바로 깨진 회중시계 뒷면에 새겨진 그 매듭 문양이었다. 문양 옆에는 할아버지의 섬세한 필체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비운매의 문양이다. 시간을 엮는 자들의 표식. 그들은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다닌다. 서점은 단순한 책의 창고가 아니라 흩어진 시간의 조각들이 모이는 교차로이다. 매듭이 풀리지 않는 한 그 연결은 영원하리. 재현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운매, 시간을 엮는 자, 교차로. 그녀의 서점. 흐르는 책갈피는 평범한 서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시공간을 잇는 통로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정우 씨, 접니다. 흐르는 책갈피의 재현입니다. 아, 재현 씨, 혹시 그 조각을 찾으셨나요? 정우의 목소리는 기대와 불안으로 떨렸다. 찾았습니다. 세 개의 메모와 시계 조각입니다. 하지만 정우 씨가 직접 오셔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우 씨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였다. 제가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시계 조각이라고 하셨나요? 깨져 있나요?
넥 11시 11분에 멈춰 있습니다. 맙소사. 정우의 탄식이 수화기를 넘어 재현에게 전달되었다. 그 시계, 제 할아버지의 시계입니다. 저는 그것을 찾기 위해 몇 년을 헤맸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마십시오. 약속한 대로 정우는 1시간 후 서점에 도착했다. 그는 이번에는 비를 맞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은 긴장과 흥분으로 인해 창백했다. 재현 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서점으로 들어서자마자 재현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재현은 그를 할아버지의 방으로 안내했다. 책상 위에 놓인 3장의 메모와 시계 조각을 본 정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 조각을 집어들었다. 시계 뒷면의 기욤맨 문양을 바라보던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이게 여기에 있었군요. 그는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다. 이 조각이 없으면 제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 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리고 기욤매라는 조직이나 두세계라는 개념에 대해 아시나요? 저의 할아버지 기록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슬프거나 지쳐 보이지 않았다. 강렬한 의지와 결의가 그곳에 서려 있었다. 재현 씨, 이제 당신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당신의 서점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을 엮는 기욤매의 후계자 중 한 명입니다. 정우의 고백은 재현의 모든 세계관을 뒤흔들었다. 시간을 엮는 기욤매의 후계자라니? 그녀가 알던 평범한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시간을 엮는 자들이요? 재현은 할아버지의 노트에 적혀있던 문구를 떠올리며 되물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저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탈하거나 흩어진 중요한 조각들, 즉 별표 사인, 균열, 별표 사인을 봉합하고 연결하는 일을 대대로 해왔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도 제 할아버지와 함께 이 일을 하시던 가장 중요한 조력자 중 한 분이셨습니다. 재현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단순한 서점 주인이 아니었다니? 당신의 서점. 흐르는 책갈피는 이 모든 연결이 시작되는 별표 사인, 시간의 교차로 별표 사인입니다. 이곳에 보관되는 오래된 책들은 단순히 지식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잇는 끈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시계 조각은 그 교차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입니다. 정우가 깨진 회중시계 조각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왜 깨진 거죠? 11시 11분에 멈춰 있고요. 재현이 물었다. 몇 년 전 가장 중요한 연결 작업 중 하나가 실패하면서 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결과 과거의 어떤 결정적인 조각 하나가 현재로 흘러들어와 시간의 흐름에 심각한 오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오류를 바로잡고 시계를 복구하기 위해 이 조각을 찾고 있었습니다. 11시 11분은 두 세계가 가장 가깝게 만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 시계는 멈추었고 그 조각은 서점 어딘가로 숨어들었습니다. 재현은 자신이 발견한 3장의 메모를 정우에게 보여주었다. 이 메모들은 할아버지나 기욤매의 선조들이 남긴 일종의 단서입니다. 첫 번째 메모는 변결의 필요성을, 두 번째 메모는 용기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메모는 11시 11분, 두 세계가 만나는 지점을 가리킵니다. 저는 이 조각들을 모았으니 이제 그 조각이 숨겨진 진짜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그 조각이 바로 시간의 오류를 일으킨 별표 사인, 잃어버린 핵심 기억 별표 사인일 겁니다. 핵심 기억이요. 네, 아마도 특정한 책이나 물건, 혹은 서점과 깊이 관련된 어떤 사람의 지나치게 강렬한 과거의 감정이 응축된 형태로 남아있을 겁니다. 정우의 눈빛이 서점 내부를 훑었다. 그리고 저는 그 조각을 찾아 과거로 돌아가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재현은 무언가를 깨달았다. 정우가 맨 처음 서점에 찾아와 구매했던 그곳어, 그리고 그가 집착했던 조각이라는 단어,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럼 제가 정우 씨를 도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현은 망설이면서도 물었다. 정우는 재현을 깊이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 서점의 주인이자 교차로의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이 연결을 지키려 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흐름에 가장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교차로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재현 씨.